네, 안녕하세요. 5월 20일, 네,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 토요일. 일단 뭐 어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네, 기대 이상으로 조금 선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네,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일간, 주간 수급 모두 외인 기관들 모두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차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박스권 상단에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반도체 제약 바이오주가 또 좋았고, 일단 다음 주 정도에는 박스권 상단 자체는 네, 충분히 또 뚫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일단 뭐 기대했던 네, 미 부채 협상권 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부채 협상 중단권으로 네, 미 증시는 모두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어차피 뭐 약간 타결은 될 건데 원래 주말 정도에 뭐 부채 협상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결국은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마이너스 0.3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2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21 해서 모두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고요. 뭐 다행히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부채 협상권은 뭐 매 정부마다 나왔던 이슈 사항이었고 계속 뭐 협상에 대해서 난항이 진행되다 결국은 네, 타결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반면 네, 유럽 증시 네, 모두 빨간불, 영국 0.19, 네, 프랑스 0.6, 독일 0.69에서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어제 미 증시에서 파월 의장 조금 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6월 13일에서 14일에 FOMC 회의가 열리는 상황인데 지금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아니면 동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지만 예전에 비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뭐 예전에 한 80%대였나요? 80%대에서 60%대 부분으로 일단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파월은 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뭐 지난 한 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제는 마이너스 0.62%대에서 조금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 반도체가 지난주 한 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반도체 섹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제2의 2차 전지가 될 섹터 반도체 쪽이라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시 네, 부채 한도 협상 중단에 일제히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결국에는 타결이 될 겁니다. 파월 의장 네, 신용 긴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보인 매파적인 기초보다는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 금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려 했던 만큼 인상을 필요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6월 결정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네. 아무튼 파월 의장이 조금 네, 매파적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고요. 하반기 코스피 3000P 가능할까라고 또 기사가 나왔네요. 일단 어제였죠. 네, JP모건 미국의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되면 미 증시 약간 썸머랠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 썸머랠리가 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하반기 3000P 일단 정권사 네, 2330에서 3000선으로 하반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방은 대략 한 2300선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방은 한 2800선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단식 우상향을 예상하며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30에서 2760, 상상인증권 2600, 하나투자증권 2750, 반도체, 자동차 등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네, 바이오 업종별로는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등이 추천 업종으로 거론이 된다. 일단 현재는 그죠. 2차전지는 일단 뭐 하반기 때 다시 오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부분입니다. 황준호 책임연구원 반도체, 바이오, 화학, 화장품, 방위산업 등의 업종을 추진한다. 바이오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굳건한 판매량이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며 하반기 신규 바이오시밀러 시판 이슈에 따라 추가 성장도 기대된다. 우리 유플라이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제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현황 기간 순매수 1위 삼성전자고요. 1934억, 그리고 SK 하이닉스, 네이버, 한솔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153억으로 기간 순매수 5위를 차지했고요. 외인 순매수 1위 삼성전자 압도적이죠. 5293억.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 SDI, 메리츠금융, 셀트리온 120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외인 기간 양 매수가 들어왔고, 일단 셀트리온 기간 순매수 5위, 외국인 순매수 6위를 차지했고요. 코스닥 기간 순매수 1위 동진 세미캠, 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급등을 했죠. 300억. 그리고 그 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26억. 그리고 HPSB 마찬가지 반도체 소부장,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해서 반도체 소부장 속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간 순매수 2위를 차지했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 반도체, YG엔터, ISC 반도체,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4억 4위를 차지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7억 매수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 매수, 기간 순매수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간 외국인 순매수 4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간 주간 수급 모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에 관련한 특집 기사 3개가 나왔네요. 머니에셋서 무에서 유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강자 셀트리온 해서 정권사도 놀랐다. 1분기 호실적의 비결에서 SK증권이었죠. 2020년 랠리의 기억이 되살아나긴 해준 호실적이었다. 1분기 SK증권. 신제품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된다. 키움증권. 그래서 일단은 9일 정권사가 발간한 셀트리온 리포터들의 제목들이다 해서 목표 주가 대부분 20만원에서 24만원대, 평균 목표 주가가 22만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권사들이 셀트리온을 주목한 것은 올해 1분기 실적, 매출액, 최대 매출이 나왔죠. 영업이익은 진단키트 때문에 조금 아쉬웠지만 그죠. 진단키트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다시 영업이익률이 40%대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셀트리온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5월 30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미 FDA 허가까지 앞둔 만큼 반등을 위한 모멘텀은 한 달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근거가 된 램시메섯이 올해 4분기 미국 허가가 예정된 만큼 매출 호조는 이어질 것이다 해서 10월달 승인 예정이고 내년 초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측에서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램시메섯이 매출 또 선재고분 때문에 매출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성장세가 돋보였던 사항이었습니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마찬가지였지만 트룩시마와 허주마 조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쪽 이걸 조금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31%, 트룩시마 30% 일단 견고합니다. 허주마가 1.7%대로 여전히 아픈 손가락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의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작년에 6,400억 역신장을 했습니다. 진단 키트 부분이랑 그리고 레키로나주 평가 손실, 그리고 흡입형 레키로나 임상 비용 때문에 작년에 6,400억 상으로 2021년 7,500억 대비해서 역신장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전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에서 글로벌 성공 신화까지 셀트리온, 램시마로 최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고,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유럽에서 6종, 미국에서 4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를 받아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쪽에 대한 부분도 매년마다 또 파이프라인 추가가 되는 상황이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해마다 출시해서 2025년 11개 장착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마가편의 바이오시밀러 사업 퀀텀 점프의 핵이다. 올해부터 그죠. 퀀텀 점프 이제 시작 부분이죠. 직판 부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우뚝 섰다. 램시마, 허주마 등을 통해 성장한 셀트리온
연매출 수조 원 이상을 올리는 바이오시밀러를 매년 출시해 퀀텀 점프를 달성할 계획이다. 2023년 5월 6종에서 2025년 내 11종,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스텔라라, 졸레아, 아일리아, 스텔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악템나, 그리고 그 최근에 그 5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플라이마, 램시메스시로 미 시장을 공략하겠다 해서 셀트리온, 유럽에서 출시 중인 유플라이마와 램시메스시의 미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올해의 가장 큰 이슈 5월 30일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유플라이마의 PDUFA 심사 일정 5월 30일입니다. 그래 따라서 유플라이마의 승인 결과 5월 30일 날 나올 수도 있고 5월 31일 또는 6월 1일 날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7월 1일 날 지금 현재 미국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 한창이고, 지금 이제 뭐 승인은 뭐 어차피 뭐 확신하는 사항인데, 이제 PBM 등재 여부를 빠르면 2분기 아니면 3분기 정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PBM 등재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일단 뭐 시장 점유율, 미국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가져가는 PBM 세 곳이 있죠. 옵톰 RX,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그리고 CVS 케어마크가 있는 사항인데, 세 개 중에 하나 쪽은 들어갈 수 있겠죠. 미국 내 휴미라 매출의 5%만 가져와도 연 매출 1조 원을 추가로 할 수 있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체 간 미국 시장 장악을 위한 경쟁력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교보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내년에 유플라이마 대략 6,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삼성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오가논, 하드리마 쪽도 내년 매출을 대략 한 5천억대에서 6천억대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안타, 램시메스시는 인플렉시맙 제제 중 유일한 제형으로 자가 투약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병원 방문으로 인한 비용 부담 위주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미국 출시 예상 시기인 2024년 이후 셀트리온의 이익에 높은 기여를 할 것이다. 셀트리온의 장기 로드맵 2025년까지 바이오시밀러 11개 장착, 기존에 아까 6개에서 11개로 장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롤리아, 아일리아, 졸레어, 스텔라라 등등, 악템나 등등 있고, 그 중에서 아일리아와 스텔라라는 올해 상반기 중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고, 나머지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모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대략 한 9조 원대에 해당되는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유럽과 미국의 임상 3상 모두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텔라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출시를 앞둔 바이오시밀러 제품, 오크레부스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이고요. 이게 모두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2개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3개,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쪽이 허가 신청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이젠 신약 기업으로 불러달라. 입주 한창인 신약 전초기지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제가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방문해서 올려드린 또 영상이 있었죠. 하여튼 촬영이 어려웠던 관계로 일부만 보여줬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의 연구 전초기지인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입주가 한창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 1월 완공된 글로벌 센터 연구센터는 300명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의약품 연구 인력이 근무한다. 연구센터 내에선 임상 진입을 위한 모두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 아무튼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ADC, mRNA, R&D 공간, 신약 개발로도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ADC, M&A를 통해서. M&A는 일단 3분기쯤에 가시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일단 박스터 부분은 일단은 또 철회를 했던 사항이었고, 좋은 매물은 맞지만 5조 원 규모로 인수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다. 요거 인수하면 그죠. 조금 자금이 다른 쪽에 활용이 될 좀 영향이 자금이 없었죠. 그래서 박스터는 포기를 했고, 기존의 지분 투자, ADC, 고바이오랩, mRNA 등등, 그리고 항암 바이러스, 진 메디신, 경구용 치료제, 리스큐어 등등에서 여러 가지 또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램시마 쪽에 대한 부분, 독일의 계약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5월 19일 날 어제였죠. 낙찰
램시마에 대한 낙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일단 계약 규모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 규모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독일 쪽에 계약 소식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뭐 입찰자도 많이 있습니다. 입찰자가 많은 중에서 그 중에서 인플렉시맙 해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독일 법인이겠죠. 해서 낙찰을 받았다라는 소식. 계약 규모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플렉시맙, 램시마 IV 계약 낙찰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램시마 IV와 램시마 SC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램시마 SC가 출시가 되면서 램시마 IV 점유율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램시마 IV 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뭐 정권사들이 조금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같이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IV, SC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램시마 SC 점유율이 가장 높은 쪽도 독일로 알고 있습니다. 레포트 상에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좋은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큰 일정사항 본다라고 하면 먼저 5월 30일 정도에 유플라이마 FDA 승인권, 그리고 2분기나 3분기쯤에 유플라이마의 PBM 등재 확인권, 그리고 한 3분기쯤에 M&A 가시화되는 시점, 그리고 4분기 10월 달에 램시마 SC, 그리고 4분기쯤에 우리 3사 합병, 그리고 7월 달이죠. 우리 회계 이슈에 대한 최종 레포트가 금감원에 제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제출이 되고 나면 그죠. 3사 합병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에 매수 매도는 본인들이 잘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일정 매매 3사 합병에 대한 모멘텀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셨다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저는 조정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일부 매도 후에 다시 매수를 할 부분인지 매도 후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가실 부분인지는 여러분들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